좋은 친구와 함께 새로움을 탐험하다. MBC.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6일 수요일 아침 부산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에서도 오늘부터 코로나19 대응 체계가 생활 방역으로 전환됐습니다. 시민들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부산에 특화된 산업재해 예방 조례가 빠르면 이달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고 있는 지역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 지역 상공계와 부산시가 민관 협업 방안을 모색합니다. 공교육의 대안으로 관심을 받아온 비인가 대안학교가 교육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우와 함께면 파티가 되고 로맨스가 되고 미식회가 되고 우리가 된다. 인생 맛있어진다. 우리 한우. 일상이 무료해? 무료로 즐겨봐. 금융이 복잡해? 손쉽게 해결해. All can do it? 오런뱅크. 당신이 잠든 사이에 스르르 가격은 내려갑니다. 품질은 그대로, 가격은 아래로. 이제 온라인에서도 이케아. 부산에서도 코로나19 대응 체계가 오늘부터 생활 방역으로 전환됐습니다. 서서히 일상을 회복해가는 과정인 건데요. 보건당국은 아직 방심은 금물이라며 생활 속 실천 지침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45일 만에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됩니다. 방역과 일상생활을 병행하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문을 닫았던 부산의 공공시설도 다시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실외, 실내, 밀접 등 시설 특성에 따른 위험들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개방할 계획이 있습니다. 시립미술관과 박물관, 문화회관, 축열사 등 전시 관람 시설은 일단 부분 개방되는데 한동안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해 관람 인원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오늘 문을 여는 동구도서관 외에 나머지 127개 도서관은 12일부터 재개관하는데 열람실은 빼고 도서 대출 반납 서비스만 우선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부산시민공원과 중앙공원, 어린이공원, 금강공원도 실내 이용시설을 포함해 내일부터 개방하고 화명수목원과 대연수목전시원 역시 개방은 하되 유치원생 이용객이 많은 걸 고려해 실내 시설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실내 체육시설과 복지시설은 정부 방침에 따라 개관 일정이 미정으로 단계적인 개관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부산은 최근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되지 않으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시 보건당국은 생활 방역 전환에 따라 무엇보다 정부가 발표한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지침을 일상생활 속에서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실천하고 학습해왔던 생활 수칙을 계속 지킴으로써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부산 시민의 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생활 방역 체계로의 전환 성공 여부는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새로운 산업재해 방지법이 올해부터 시행됐지만 여전히 과거와 똑같은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부산시 자체 조례가 이르면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데요. 그 내용과 과제를 송강모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하수관 속 일산화탄소에 질식해 중국 교포 작업자 3명이 숨지고
콘크리트 타설 장비에 깔린 하청업체 작업자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고. 안전관리가 부실했던 전형적인 위험의 외주화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산업재해 관리 감독 주체는 고용노동부로, 산업 현장과 가까이 있는 지자체는 그동안 산재의 책임에서 한 발 물러서 있었습니다. 이 같은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부산에서도 산업재해 예방 조례가 시행됩니다. 서울과 경기, 경남에 이어 전국 4번째로 지자체 역할과 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시민들이라든가 노동자들은 부산시가 잘못했다, 감독감도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법이나 어떤 기관들은 전부 다 보면 중앙에 있어요. 부산시가 실제적으로 그 개입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부산형 조례에는 다른 지역과 달리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부산시와 공공기관 발주공사, 또 자체 사업에서 위험 도급 제한을 명시한 것입니다. 과제도 있습니다. 조례의 핵심 중 하나는 부산시 산하에 노동안전보건센터를 설립하는 것. 부산의 산업재해 특성을 연구하고 맞춤형 대책을 만드는 기구이지만 이미 정부 주도 사업인 근로자 건강센터도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건강센터가 지역 맞춤형 대책보다 국가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향후 중복 내용을 조율하는 게 관건입니다. 부산의 특색에 맞게 어떤 저희가 기본 계획을 세우고 실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어떤 저희가 실행 계획을 만들어내고 그거를 실행하는 어떤 하나의 어떤 기구로서 서로 어떤 협력 관계를 가지면서 나갈 겁니다. 부산형 산재 예방 조례는 이르면 이번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지난 1년여간의 논의 과정에서 일부 강제 조항들이 완화됐다는 한계점도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부터 만나보시죠. 12조 원이 넘는 부산시 세금을 책임질 은행 선정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예고됐습니다. 부산시는 오는 8월까지 내년부터 2024년까지 부산시 금고를 책임질 은행을 선정할 예정인데요. 먼저 부산은행은 그동안 지역 대표 은행이라는 이미지에 200개가 넘는 영업점을 갖춘 인프라를 간점으로 2001년부터 20여 년간 주금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2013년 부금고를 국민은행에 내준 농협은행이 정부 부처의 주요 행정기관 금고를 관리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점으로 금고 선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지난 연휴 동안 부산 지역 해안가의 테트라포드에서 추락 사고가 잇따르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과 지난 4일 해운대구와 서구에서 이 테트라포드에서 추락해 사람들이 숨지거나 다쳤는데요. 법에 따르면 위험 지역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권고 사항에 불과해 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성범죄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경남 거제시의 한 펜션에서 목격됐다는 뉴스 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오 전 시장은 사퇴 이후 시민단체 등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칩거와 은둔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문은 오 전 시장이 머문 곳은 현재 손님을 받고 있지 않고 있으며 펜션 소유주는 오 전 시장과 가까운 부산의 한 건설사 대표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 56년 전 성범죄 피해자였지만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70대 여성이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최말자 할머니는 18살이던 지난 1964년 청국행을 시도한 21살 노모 씨에게 저항하다 노 씨의 혀를 깨물었는데요. 최 할머니는 정당 방위를 주장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최 씨에게 중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할머니는 당시 구속수사로 6개월 동안 구치소 생활을 해야 했는데 최근 용기를 내고 재심을 청구키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는 날씨 변덕이 참 심합니다. 어제는 흐리고 더위도 잠시 주춤했는데요. 오늘은 다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서쪽 지역은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 한여름처럼 덥겠고요. 그나마 북동쪽에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동쪽 지역은 예년 기온을 살짝 웃돌겠습니다. 오늘 부산의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지만 남부지방에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남해안과 제주도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내륙 곳곳에 끼어있는 안개는 낮이 되면서 서서히 걷히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부산은 15도, 양산은 13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부산과 울산이 22도, 양산 25도, 합천은 28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3도에서 많게는 9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고요. 내일 새벽 남해 동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질 걸로 예상됩니다. 남해안은 오늘부터 천문조의 영향으로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모레 밤에 비가 시작돼 토요일은 전국에서 비가 오겠고요. 당분간 부산은 예년 기온과 비슷해서 크게 덥지 않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한 주간 지역 경제계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경제메모 정은주 기자입니다. 지역화폐 동백전의 한도화 혜택이 이달부터 축소되면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100만 원 한도, 사용금액의 10%를 돌려주던 동백전 캐시백 혜택을 부산시가 이달부터는 50만 원 한도, 6%로 축소했기 때문입니다. 부산시는 당초 10% 캐시백 기간을 7월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동백전 사용 급증으로 캐시백 예산마저 고갈될 위기에 처하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산시는 캐시백 유지를 위해 하반기 추가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불확실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착한 임대인 운동이 부산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부산 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부산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은 모두 75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국 3,500여 명의 21%가량으로 서울 500여 명, 경기도 200여 명을 훌쩍 뛰어넘어선 수준입니다. 부산에서는 전통시장과 대학, 공공기관 등 민관 할 것 없이 착한 임대인 운동이 대대적으로 펼쳐진 게 이 같은 결과를 낳은 걸로 보입니다. 포스트 코로나19 대비를 위해 지역 상공계와 부산시가 머리를 맞댑니다. 부산 상공회의소는 오늘 지역 주요 기업인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변성환 부산시장 권한대행 등 부산시 관계자들과 코로나19 극복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 간담회는 부산시의 리더십 교체에 따른 경제 관련 정책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비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학습 위주의 공교육에서 벗어나 특별한 교육 목표를 갖고 운영하는 비인가 대안학교들이 있습니다. 의무교육 이탈 학생이라 해서 교육당국의 지원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현황 파악도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김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 4학년 학생들이 학교 옆 숲에서 음악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내는 리코더 소리가 교실 안에서 나는 소리와 어떻게 다른지도 확인합니다. 바로 옆 밭에서는 절기 교육이 한창입니다. 직접 심은 민들레나 상추 같은 식물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보면서 세상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깨달아갑니다. 지난해까지 일반 초등학교를 다니던 건이는 걱정과는 달리 친구들과 금세 어울렸습니다. 술래잡기도 하고 선생님이랑 공부하고 하는 게 재밌어요. 2007년 설립된 이 학교는 유치원과 초등과정 47명의 학생과 8명의 교사로 구성된 비인가 대안학교입니다. 찌들려 있는 아이들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아이가 행복을 찾아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의무교육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다 보니 마스크나 손세정제 같은 방역 물품이 지원될 리 없고 연 1,500만 원의 프로그램 개발비가 지원의 전부입니다. 지원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른 시나 도를 보면은 지금 현재 점점 대한교육기관에 대해서 지원이 많이 이제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비인가교를 비롯한 탈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학습 기회 적용을 위한 저희들의 노력은 법적 범위 안에서 그리고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은 도내 15개 안팎으로 추정되는 비인가 대안학교의 현황 파악을 한 뒤 지원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동해와 관련된 인문자산을 전문적으로 조사 발굴하는 연구 거점센터 건립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동해인문학센터를 설립해 동해안의 생활과 역사, 문화, 산업에 대해 연구하고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수평선 너머 붉은 해가 솟아오르는 곳. 한국인에게 동해는 단순히 동쪽 바다의 의미를 넘어 에너지가 샘솟는 곳이자 환동의 교류의 장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해는 우리 삶과 역사에서 핵심적인 장소이지만 그동안 동해와 관련된 인문학 연구는 미미했습니다. 동해인문학센터는 동해와 관련된 인문자산을 발굴해 체계화하고 연구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동해의 역사와 인류학, 민속, 그리고 동해의 문학과 미술사를 연구합니다. 또한 북한의 동해바다를 연구하고 동해안 해녀 문화와 유배 문화 등을 체계화해 인문학 아카이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동해를 중심으로 한 경북 사람들의 삶을 연구하는 곳이고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장, 그런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미 동해인문학센터 설립에 마중물 역할을 할 1차 연구 예산을 확보했으며 동해인문학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력 확보와 조직체계 구축을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독자 법인으로 만들 거냐, 아니면 기존에 설립 예정인 다양한 어떤 그런 해양문화교육 출자 출연 기간에 담을 건지는 추후에 논의를 좀 더 거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도 인문학 연구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어 동해인문학센터 설립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해인문학센터가 저 역할을 한다면 경상북도가 동해의 중심이라는 위상을 선점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지난달 부산시랑에서 발생한 화물선과 육상 크레인 충돌 사고의 원인으로 과속과 평형수 부족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중간조사 결과 사고를 낸 선박의 프로펠러가 3분의 1가량 수면 위로 노출돼 조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감속 운항을 하지 않고 접안을 시도하다 충돌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해심원은 선박 항해 기록 저장 장치를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프로펠러가 100% 수면 아래 잠겼을 경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젯밤 9시 45분쯤 기장군 일광면 A사 물류차고지에 주차된 4.5톤 화물차 엔진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차량 운전석 부분을 모두 태우고 인근에 주차된 차량 2대에 피해를 입히는 등 소방서 추산 7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CCTV 분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마구 때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남편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5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8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새벽 4시쯤 부산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마구 때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프로농구 부산 KT 소속 허운 선수가 어린이날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후원의 손길을 보냈습니다. 부산 KT는 허훈 선수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부산 지역 저소득 가정 아동 생계가 어려워졌다는 소식을 접한 뒤 한 모금 단체를 통해 5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부금은 식료품과 장난감, 영양제 등이 담긴 선물 상자 제작에 쓰이며 지역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부산은행의 스포츠 연계 금융 상품인 가을 야구 정기 예금이 출시 2주 만에 4천억 원의 한도를 모두 채우고 완판됐습니다. 1년제 정기 예금으로 300만 원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 가을 야구 정기 예금은 기본 이율에 더해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의 성적과 관중 수에 따라 최대 0.3%포인트의 우대 이율을 지급합니다. 부산은행은 1차 판매의 인기에 따라 가을 야구 정기예금의 한도를 3천억 원 더 추가해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은행은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후원금으로 조성해 유소년 야구 육성과 최동원 기념사업회 지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